자, 이번 시간은 22강 제3법 손익법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는 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역시 문제를 풀어봐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3법 손익법의 두 번째 시간을 마련해 봤어요. 제3법 손익법은 다른 말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비교했을 때 재무상태표가 더 위에 있는 표다. 자산은 회사가 가진 것, 부채는 빚, 그것 빼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걸 자본이라고 하는데 이 자본이 늘어난 걸 수익이라고 하고 이 자본이 줄어든 걸 비용이라고 하는 거니까 손익계산서는 이 자본에 대한 1년 동안의 보고서인 거죠. 자본이 이만큼 늘어나고 자본이 이만큼 줄어들었으면 결과적으로 이 빨간 것만큼 늘어났겠죠? 이익만큼 자본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재무상태표에서 연초에 있었던 자본에서 이익만큼 자본이 늘어나면 그게 기말의 자본이 된다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기말의 자산은 장사 다 끝나고의 자산은 장사 다 끝나고의 부채에서 장사 다 끝나고의 자본 이렇게 정해지고 이 기말 자본은 원래 있었던 기초자본에서 이익이 더해져서 기말 자본이 되는 거니까 우리 그때 손익법 재산법 공식에 따지면 기말 자본 빼기 기초자본은 이익 이렇게 이익을 알아보는 방법이 재산법이었고 수익에서 비용 빼서 이익을 알아보는 방법은 손익법이었죠. 이게 똑같을 수밖에 없었죠. 그죠? 이렇게 됐었던 관계를 문제를 풀이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럼 문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3법 손익본의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수업했었던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표 봤죠? 이 표의 뒷장을 보면 이렇게 문제가 쭉 나와 있어요. 1번, 1번은 생략하고 2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2번 문제 중에 선생님이 딱 필요한 1번, 4번, 7번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1번, 4번, 7번 문제. 이거 먼저 한번 풀어보고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는 가로로 되어 있는 문제야. 일단 문제부터 표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문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기초의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계 기말에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초의 재무상태표고 얘는 기말의 재무상태표인 거지. 그 다음에 수익 비용이 나와 있을 거야. 손익계산서. 그래서 나온 순손익. 순손익은 왜 순손익이라고 하냐 하면 이거는 순이익이 나거나 순손실이 나는 거. 그러니까 이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는 것 중에 뭘 날지 모르니까 합쳐서 손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건 이익이 났고 손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비어있는 칸을 채울 수 있으면 되는데 이걸 이 그림 하나로 채울 수 있을 거야. 재산법과 손익법은 이 그림을 이해하면 돼. 기억하나요? 회계기간이 쭉 되어지는데 이번 회계기간이 이때부터 이때까지예요. 주로 특별한 날이 없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지.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정 기간 동안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었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얼마나 벌었는지 수익, 얼마나 썼는지 비용을 비교해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 이거 손익법이었어요. 기억하죠? 만들기는 12월 31일 날 만들겠지만 손익계산서를 이때부터 이때까지를 가지고 만드는 게 손익계산서죠. 12월 30일 날 만들어요, 만들기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 전년도 기말 재무상태표는 이번 연도의 기초 재무상태표하고 똑같은 거니까 전년도 기말 재무상태표를 만들었겠지. 그걸 보면 이번 연도에서는 기초 재무상태표라고 하는데 회계 기초의 자산, 부채, 자본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초자본이겠지. 기초자본. 장사 처음 시작할 때 내 돈. 그리고 장사 다 끝나가고 12월 31일 날 회계 기말의 재무상태표를 만들 거예요. 기말의 자산, 기말의 부채, 기말의 자본. 장사 다 끝나고 진짜 내 돈이 기말 자본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장사 처음 시작할 때 내 자본하고 장사 끝났을 때의 기말 자본을 비교해서 그 차이만큼이 이익이 되는 걸 제3법. 이렇게 하나 똑같은 결과가 된다 그랬죠? 다르게 이해하면 기초자산의 내 자본에서 자본이 늘어난 걸 수익이라고 하고 자본이 줄어드는 걸 비용이라고 하니까 이 기초자본에서 요만큼만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자본에서 이만큼 늘어난 게 합쳐진 게 기말 자본이죠. 그러니까 기말 자본은
기초자본에다가 이익이 합쳐진 게 기말자본이라고 했어요. 복습을 했는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한번 해봅시다. 자, 기초의 자산부채자본, 기말에 이걸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를 이 그림에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제일 쉽게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입해서 해보고 나중에 익숙해지면 바로 풀도록 합시다. 자, 기초의 자산부채자본이 자산이 얼마인지 모른대요. 여기겠죠? 따라올래? 기초의 자산이 얼마인지 모르겠대. 답을 달래. 근데 기초의 부채는 50원, 자본이 150원이에요. 대입해볼까요? 장사 처음 시작할 때의 빚은 50원이었고 진짜 내 돈은 150원이었대요. 그러면 자산을 구할 수 있겠니? 자산은 어떻게? 얘하고 얘하고 합친 거잖아. 자산 등식 기억하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기초자산의 금액은 얼마일까요? 200이 되겠네요. 쉽죠? 그러면 여기 들어갈 금액은 200. 자산에서 부채 떼면 자본. 부채하고 자본 더한 게 자산. 자산에서 자본 뺀 게 부채. 공식 안 외웠어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지? 두 번째 가봅시다. 회계 기말에 자산이 300원. 내 돈이 300원이면 빚이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진짜 내 돈이 250원이래. 자, 그림에 넣어볼까? 자산은 300원인데 빚이 얼마인지 모르겠대요. 근데 진짜 내 돈 자본이 얼마냐? 250원이래요. 자, 이 회사는 빚이 얼마인 걸까요? 얼마? 50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다 구했네. 다 구했어. 일단. 그러면 여기 50원.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수익과 비용이 나왔는데 수익과 비용 중에 비용이 얼마래요? 여기 대입해볼까? 비용이 100원이야. 수익은 얼마인지 얼마래요? 수익은 얼마인지 모르겠지. 수익은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러면 이익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없잖아. 수익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답이 있어요. 순손익에 플러스 돼 있죠. 이익이네. 이익이 얼마 발생했대? 100원이 발생했대요. 수익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돈 쓴 비용이 100원이야. 근데 100원이 남았대. 수익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비용이 100원이는데 100원만큼 이익이래. 그러면 나는 얼마를 번 걸까요? 얼마를 벌었길래 100원 써서 100원이 남은 걸까요? 얼마? 200원의 수익이 발생했죠. 계산할 수 있니? 200원. 답 다 달았네.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손익법은 수익에서 비용 빼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100원 그죠? 그럼 봅시다. 수익이 200원, 비용이 100원, 수익에서 비용 빼서 이익 계산하는 방법. 이게 무슨 방법? 손익법. 그 다음에 재산법은 처음 장사할 때 150원인데 장사 끝나고 났더니 얼마가 됐어요? 250원이 됐죠. 기초자본이 150원이었는데 기말자본이 250원이 됐어요. 얼마 벌었어요? 100원을 벌게 됐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재산법. 얘하고 이익 난 게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기초자본이 150원. 기말 장사 다 끝나고 내 돈인 자본이 250원. 그러면 처음에 150원인데 250 됐으니까 얼마 벌었어요? 순이익 100원 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수익하고 비용을 비교해가지고 이익을 계산할 수 있고 또는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을 비교해가지고 또 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가 맞으면 이 비어있는 퍼즐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위에 있는 문제는 쉬운 문제였고 밑에 있는 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 이것도 그림을 대입할 수도 있고 바로 저기서 풀 수도 있는데 지금 처음이니까 금액을 대입하는 방법으로 해볼까 해요. 자, 기초의 자산이 350원이래요. 350원. 장사 처음 시작할 때 우리 회사 돈이 350원. 빚은 얼마인지 모르겠대요. 자본도 얼마인지 모르겠대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부채하고 자본을 여기서 구할 수 없어요. 시계 하나고 미지수가 2개니까 구할 수 없지. 그 다음 또 가볼까? 기말의 자산이 얼마인지 모르겠대. 뭐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 기말의 부채는 250원이래. 장사 끝나고 250원의 빚. 그리고 자본은 얼마래? 150원이래요. 문제 다 써놓고 해보자. 수익이 170이고 비용은 모르고 이익이 50원이래. 수익이 170원. 비용은 모르고 이익이 얼마라고요? 50원이래요. 자, 칸 채우기 할 수 있겠니? 똘똘한 유치원생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봐봐. 여기서는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니까 계산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는 할 수 있겠지. 자산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빚이 250원이고 자본이 150원이래. 그러면 기말의 자산은 얼마일까요? 350원에 400원이 되겠지. 400원. 맞니? 맞니? 그리고는 이건 여전히 모르겠어. 근데 이건 알 수 있을 거야. 수익이 170원인데 얼마 썼는지 몰라. 근데 남겨먹은 이익이 50원이래. 그럼 나 얼마 썼을까? 170원 벌었는데 얼마 썼으니까 50원이 남은 걸까? 그렇지. 120원이겠지. 그냥 170원에서 120원 빼면 50원 이익 나는 거 맞으니까. 그러면 역시나 여기 해결 못하죠. 손익법으로는 50원이 이익 났으면 재산법으로도 50원 이익이 나야 되는 거잖아. 이익이 50원 나야 된다고. 그럼 봐봐봐. 장사 처음 시작할 때 얼마인지 몰랐는데 장사 다 끝나고 나서 150원 이익이래. 근데 그게 50원 이익 나서 150원이 됐대. 그럼 나 장사 처음 시작할 때 얼마 있었을까? 얼마 했었는데 50원 이익 나서 150원이 됐을까? 그래, 100원이겠지, 100원. 그러면 기초자본 100원을 계산한 거잖아. 그러면 부채 계산할 수 있겠니? 자산이 350원인데 빚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근데 진짜 내 돈이 100원이래. 그럼 빚이 얼마나 소리야? 250원. 회계는 더하기 빼기밖에 없어, 얘들아. 더하기 빼기밖에 없다니까, 지금. 근데 그걸 칸을 잘 채워 넣으면 되겠다고요. 잘 채워 넣으면. 그러면 여기 답을 달 수 있겠네. 기초 자산이 350원이고 부채는 몰랐는데 250원.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은 100원. 그 다음에 기말의 자산은 얼마로 계산했지? 400원을 계산해냈고, 부채 자본 있고 수익이 170. 그 다음에 비용이 얼마일까? 50 계산해. 아니요. 비용 얼마야? 170인데 이익이 50 나왔으니까 120이네. 120. 그래서 50. 이렇게 이익이 난 걸 계산할 수 있겠어요. 제일 밑에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린트 중에 7번 문제예요. 7번 문제까지만 풀어보고 그 다음은 바로 문제에서 풀어보도록 하자. 칸 채우기만 하면 된다니까. 칸 채우기. 요거 두 개 비교해서 나오는 금액이랑 요거 두 개 비교해서 나오는 금액이랑 똑같다. 그리고 칸만 채우면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 자산이 500원. 기초자산 500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부채가 340원. 기초자본이 얼마? 모르겠대요. 그리고 기말의 자산이 720원. 기말의 부채가 모르겠대. 그 다음에 기말의 자본이 120원이래. 120원 기말 자본 120원. 수익과 비용을 따졌을 때 수익이 170원. 그 다음에 비용은 모르겠대요. 그리고 이익도 모르겠대요. 자, 이거 계산해 보래요. 그러면 수익이 170원인데 얼마 썼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이익도 모르겠대. 그러면 얘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밑에서 어떻게 찾아보도록 하자. 여긴 되잖아. 자산이 150인데 빚이 340이네. 그러면 진짜 내 돈은 얼마일까? 500인데 빚이 340이니까 진짜 내 돈은 160. 맞아. 160원이야. 160원 됐네. 그럼 여기 보자. 자산이 720이고 내 돈이 120원이래. 그럼 빚이 얼마일까? 내가 가진 게 720원인데 그중에 진짜 내 돈 120밖에 없대. 그러면 빚은 600원. 맞니? 600원? 계산해냈죠? 그리고 이제 뭘 계산해야 될까?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을 비교해서 재산법에 의해서 이익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지? 장사 처음 시작할 때 160이었는데 장사 끝나고 나서 120이 됐어. 160인데 120이 됐어. 손해 아니네? 120이 됐어. 그러면 얼마가? 돈이 줄어들었죠? 160인데 120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40원만큼 손실이 난 거죠? 마이너스 40이라고 쓰든지 순손실 40원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됐니? 그러면 재산법으로 하나 손익법으로 하나 똑같아야 되니까 얘도 손해가 얼마 나야 돼? 40원 손해가 나야 되겠지. 맞니? 돈 벌기는 170원 벌었는데 40원 손해가 나야 된대. 그러면 얼마를 써야 될까? 이게 더 작은 게 아니고 더 커져야 되겠죠? 더 커져야 되겠어. 수익이 170원인데 40원 손해 날라 그러면 더 많이 써야 되겠네? 얼마를 더 많이 썼어야 될까? 210원이겠죠? 210원만큼 쓰면 돈 쓰고 170원 벌었으니까 40원 마이너스 40원 손해가 났겠죠. 이렇게 칸 채우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답을 쓸 수 있겠니? 기말 자본은 160원. 기말 부채는 600원.
그 다음에 비용은 210원. 순손익은 마이너스 40원. 이렇게 칸을 채워갈 수 있을 거예요. 얘는 우리 시험 진도가 들어가면 시험 문제 나오는 거 100%예요, 100%.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오면 김진아 쌤 손에 장을 지질게요, 이거. 이거 시험에 100% 나옵니다. 여기에 ABC에서 금액 집어넣으라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저렇게 처음 공부할 때는 이 그림을 그려놓고 칸을 채우게 하면 좋겠지만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 문제만 보고도 할 수 있어요.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 구하고, 자산에서 부채 빼서 자본 구하고, 수익에서 비용 빼서 이익 구하고. 그럼 이렇게 되겠지? 수익과 비용 비교해서 이익 계산하고, 여기서 계산이 안 되어지면 이 순이익을 기초자본하고 기말자본하고 비교해서 이익을 구해내면 언제든지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칠판에는 없지만 여기 없었던 2번, 3번, 4번 이런 문제, 2번, 3번 같은 문제는 저기 컴퓨터 화면 보고 한번 해볼까? 자, 여기서 바로 답을 쓰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1번, 4번, 7번을 풀었어요. 이제 문제에서 바로 풀어보자. 장사 처음 시작할 때 기초에 자산, 부채, 자본인데 자산이 얼마인지 모르겠대요. 부채는 130원이에요, 빚이. 그런데 내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대. 그러면 이거 계산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계산할 수 있을 거야. 기말에 자산, 부채, 자본. 자산은 부채 빼기 자본이, 부채 더하기 자본이니까 내 자산이 250원이고 진짜 내 돈이 140이면 빚이 얼마일까? 계산할 수 있겠니? 두 개 합치면 되니까 110원이겠죠. 250 중에 110이 빚이니까 내 돈이 140이겠죠. 계산됐니? 그 다음 여기 가보자. 수익하고 비용을 비교해보자. 수익이 190원 벌었대. 비용 얼마 썼는지 몰라. 그런데 이익이 얼마 나야 되니? 40원 나야 되지. 그럼 여기서 계산할 수 있겠지. 요거 두 개 계산 가지고 요걸 해내면 되니까 190원 벌었는데 얼마 썼으니까 40원 이익이 났을까? 150원이겠죠. 맞죠? 그럼 얘는 역시나 못 구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구한다 그랬지. 기초자본이랑 기말자본이랑 비교해서 이익이 나오는 거니까 기초자본, 장사 처음 시작할 때 돈이 얼마 있는지 몰라. 근데 장사 끝나고 나서 140원이 됐어. 그랬더니 40원 번 거래. 자, 그럼 어떻게 되겠니? 원래 얼마 있었으니까 140원 됐을 때 40원이 번 걸까? 100원이겠지. 그지? 더하기 빼기야. 100원이야, 100원. 100원 있었는데 140원 됐으니까 40원 번 거니까. 그러면 다 계산됐네. 기초의 자산, 빚이 130원이고 진짜 내 돈이 100원이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총 금액은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잖아. 그러니까 합쳐서 얼마가 될까? 230원이 되겠지. 되겠니? 모르면 천천히 다시 들어보세요. 이제 쌤이 잘난 척 풀어볼게요. 기초의 빚이 140원, 진짜 내 돈이 160원. 그러면 합쳐가지고 내 돈은 200원이 될 거예요. 그리고 기말에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인데 두 개 다 모르니까 계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계산할 수 있어요. 얼마 벌었는지 몰라? 돈 쓴 게 125원이래. 근데 손해가 났대. 그러면 돈을 125원보다 더 적게 벌었겠지. 얼마 벌었을까? 손해가 20원 날라 그러면 내가 125원 썼는데 얼마만큼밖에 못 벌었으니까 105원밖에 못 벌었으니까. 맞지? 자, 여기서는 해결됐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렇게 해결한다 그랬지? 기말자본하고 기초자본하고 기말자본하고 비교해서 순이익 구하는 거니까 처음에 장사할 때 60원이 있었어. 근데 내가 장사 끝나고 얼마 있었길래 20원 손해난 걸까? 60원 있었는데 얼마가 있길래 20원 손해난 걸까? 40원 있었던 거겠지. 그러니까 20원 손해가 난 거겠지. 그러면 여기도 구할 수 있겠니?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170원이 되려고 그러면 여기 얼마가 있어야 되겠어? 130원인 빚이 있어야 부채 더하기 자본이 자산이 되겠지. 자, 밑에 거는 안 풀래요. 빨리 맞추고 싶을 거야, 그치? 안 풀 거야. 여러분이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공식, 그걸 잘 이용하면 되는데 공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손익계산서에서 돈 번 수익에서 돈 쓴 비용을 빼면 플러스가 나오면 당기순이익, 마이너스가 나오면 손실 나오는 거. 요식 하나하고 이게 손익법의 공식이라고 그랬어요. 또는 회계 기말에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온다. 이 두 번째 재산법의 공식. 공식으로 공부해도 좋고요. 그림으로 이해도 좋고요.
아니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를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기말에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또는 비용하고 수익하고 비교해서 이익이 나면 그 이익만큼 반영된 게 기초자본에서 이익이 더한 게 처음 내 장사했을 때 내 돈에서 이익 난 거하고만큼 더해진 게 기말자본이다. 이렇게 계산한 게 재산법이었잖아. 거꾸로 기말자본 빼기 기초자본은 당기순이익.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인 건 손익법. 이렇게 하나 똑같아야 되겠죠. 자, 오늘 배웠던 건 재산법, 손익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라고 하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뭐 거래가 일어나면 분기하고 그다음 전기하고 이런 단계 말고 살짝 벗어난 이야기였는데 요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 쭉 다 이해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프린트 문제에서 저기에 안 풀어봤던 5번, 6번, 8번, 9번 먼저 더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을 말로 설명한 문제가 있어. 실제 시험 칠 때는 이렇게 나와요.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관련된 기말자본을 구하시오 하면서 기초자산이 얼마다, 기초부채다가 얼마다, 수익이 얼마다, 비용이 얼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푸는 방법. 저렇게 기초가 얼마고 기말이 얼마다 그리면서 푸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얘를 그리세요. 근데 이거 다 쓰기 힘들지? 이렇게만 그려도 되겠어. 이렇게만 그려도. 쌤이 저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 이렇게 회계기간을 쭉 끊고 회계기간 처음부터 끝까지 끊고 비용, 수익 비교해서 나오는 이익이나 기초의 자산부채 자본, 기말의 자산부채 자본, 기초 자산하고 기말 자산하고 비교한 금액이 얼마 나오겠지. 그게 얘하고 똑같으면 된다. 이렇게만 해놓고 대입하면 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 요 문제까지 한번 풀고 마칠게. 2009년도의 재무상태고 기말 자본을 구했어. 이거 물어보잖아. 회계 기말에 자본이 얼마냐. 이거 물어봤잖아요. 자료가 주어졌을 거야. 기초자산은 10만 원. 2019년도에 기초니까 얼마라고? 10만 원. 기초부채 얼마? 6만 원. 기초부채니까 여기 맞잖아. 6만 원. 그리고 수익이 총액이 얼마? 13만 원. 비용 총액은 8만 원. 이익이 얼마인지 안 가르쳐줬지? 근데 물어보기는 얘 물어봤어요. 저 칸 채우기 못하겠니? 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기초에 자산이 10만 원이고 빚이 6만 원이면 내 돈 얼마야? 4만 원. 계산했지? 4만 원. 4만 원이었는데 얼마 이익 나서 마지막에 얼마 됐을까? 이거 알아야 되니까 얘를 알아야 되잖아. 얘를 알 방법은 여기서 알면 되니까. 13만 원 벌고 8만 원 썼어요. 그럼 이익이 얼마니? 13만 원에서 8만 원 빼면 산수가 안 돼. 2만 원이니까 5만 원. 얘 5만 원 벌었다는 이야기잖아. 처음에 4만 원 있었는데 얼마 벌었다고 똑같아야 되잖아. 5만 원 벌었대. 처음에 4만 원인데 5만 원 벌었으면 장사 끝나고 얼마가 되겠지? 9만 원이 되겠지. 여기에 기말자산과 기말부채는 모르겠지만 기말자본은 얼마라고? 9만 원이 정답 되겠죠? 여기 답이 있을까? 9만 원. 정답 2번. 이렇게 풀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21강 재산법과 손익법을 끝내봤어요. 얘를 잘하면 회계 IQ가 좋은 거. 안녕.